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9월 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스펙타클 했죠. 오전부터 정말 뭐 섹터 간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주말에도 이제 영상 올려드렸지만 ABL 바이오의 어떤 악재는 아닌데 악재처럼 보이는 이슈로 인해서 이제 시간의 하한가를 갔었죠. 오늘도 이제 낙폭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주들이 양봉 전환 내지는 또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2차전지 업종은 장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닥 가능성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었고, 대장주였던 LG 엔솔이 또 이제 바닥 확인의 가능성들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오늘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 뭐 포스코 그룹이 뭐 기업가치 재고 방안에 대한 예고를 한 부분이 뭐 작용했다 이렇게 기사화됐는데, 뭐 그런 부분보다는요, 결국 이제 바닥에 대한 확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오늘 바이오주들의 이제 낙폭의 센티상 그쪽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났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시각은 오늘 뭐 주축기회죠. 뭐 그런 부분들, 2차전지는 바닥을 좀 확인했다라는, 바닥 확인했다고 뭐 강세로 가는 그런 패턴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급락한 바이오주들 분석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들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장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25% 상승, 코스닥이 0.2% 상승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뭐 그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쪽의 종목들은 좀 이제 조정이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늘진 못했고, 2차전지 종목들이 대거 이제 급반등하면서 그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띠는 흐름이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어요. 양시장 모두. 코스피도 500 종목 넘게 하락, 코스닥도 거의 1000 종목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많은 종목이 하락했는데 2차전지가 상승했다. 코스피 쪽에서 보시면 외국인이 2300억의 순매수였고요. 기관이 4000억 정도 순매도했고, 오늘 전기전자 업종으로, 이게 이제 사실 그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이 화학 업종이 아니라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한 거죠. 보시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기전자예요. 삼성 SDI도 전기전자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 포함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오늘 3천억의 외국인 순매수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의약품 쪽으로는 1000억 외국인 순매도 나오면서 기관까지 같이 순매도 했죠. 그래서 오늘 바이오들이 대거 이제 조정받는 흐름이었고, 최근에 이제 흐름이 이제 매우 좋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어떤 이격적인 부분이 벌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루하루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하루하루 판단해서 거래 전략 짜는 거는 단타 투자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저는 추세적인 흐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런 시장의 이제 추세적인 어떤 흐름에서 입각해서 주도 업종을 발굴하는 어떤 측면의 전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2차전지 업종은 반등이다. 2차전지 업종의 지수인데요. 최근에 바닥에 대한 확인들이 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바닥은 좀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작년처럼 강세 패턴으로, 강세 추세로 가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등의 어떤 흐름들을 이제 가지는 모습들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업종은 오늘 이제 상승 추세 속에서 조정. 그러니까 추세는 상승이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상승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추세 상승을 보이는 업종에서는 조정 시 우리가 이제 뭐 긍정적인 관점을 접근하는 게 맞을 거고, 하락 추세 속에서 상승하는 거는 반등 정도로 접근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반도체는 이제 큰 상승 나오고 나서 조금 이제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업종에 대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나타나는 하루하루의 시세적인 흐름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은 좀 배틀을 짧게 잡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여전히 뭐 실적이라든지 뭐 강세로 돌변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좀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의 오늘 반등 흐름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예,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업종에 이제 뭐 리포트도 좀 체크해 보면요. 이제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7월달 하나증권의 7월달 글로벌 전기차 증가율은 이제 19% 증가했고 전년비 이제 기저효과가 좀 크죠. 침투율을 보면요, 글로벌적으로 18%예요. 예. 그리고 중국은 50%고 유럽은 21%. 그래서 이런 점유율, 이제 침투율은 우리가 캐즘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미국이 10%, 한국이 7.5%. 야, 한국은 진짜 전기차를 안 사는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내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좀 글로벌리보다는 조금 강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또 하이브리드 쪽은 또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하이브리드 침투율은 18% 정도.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 쪽의 흐름이 한국이 좀 약하다. 아니 그 전기차 쪽에 흐름이 좀 한국이 약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황 관련된 리포트도 좀 한번 챙겨봤는데요. 신한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제목이 이제 오랜만이다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저가 매수 유입과 함께 포스코 그룹의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예고 공시, 이 부분이 이제 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요 공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이사회 참여하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계획을 4분기 중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4분기면 10월달 이후죠.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상승하는데 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분석하는 내용들, 그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이 과대했던, 이제 계속 이제 빠지기만 했으니까 또 이제 반등할 때 매물이 약해져 있죠. 팔 사람이 저기 위에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매도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도 급반등이 나오는 흐름으로 전개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 기관들도 이쪽으로 단기적인 수급들을 밀어 올리면서 강한 어떤 상승에 힘을 붙이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이게 하루 만에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반등의 어떤 흐름을 잘 활용하는 것도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좀 좋은 어떤 영향들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바이오 쪽의 종목들,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시총 1위,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도 2.9% 빠지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바이오들이 이제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 나올 수 있는 국면이었다. 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전개됐지만,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고, HLB 삼천대장제약도 플러스로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시총 코스닥의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이 플러스 마감했고, 리가켄 바이오 역시 밑꼬리를 그으면서 올라왔다는 거, 클래시스도 보합으로 이제 양봉 전환 시켰다는 거, 셀트리온 제약도 플러스로 올라왔고요. SD팜은 뭐 플러스로 올라오진 못했지만 뭐 그래도 파마리서치 플러스권으로 올라왔고, TNL 같은 종목도 플러스권으로 올라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바이오들은 플러스 내지는 뭐 동아SD 이런 것들도 이제 플러스로 올라온 흐름 내면서 저가 매수, 이제 그 저가 매수도 활발하게 좀 벌어지는 흐름이 펼쳐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추세가 꺾이는 흐름보다는 뭐 센티상 좀 조정 나올 만한 종목들 조정 나왔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조정 흐름과 이격 조정을 거치고 있다. 유한양행도 보시면 지금 현재 대장주잖아요. 바이오 업종의 대장주가 또 이제 밑꼬리 또 보합 근처까지 끌어올리는 형태, 이런 것들은 의미심장했고요. 또 이제 ABL 바이오가 또 화두의 종목이었죠. 오늘 거래대금이 거의 얼마입니까? 2천억 가까이 터졌죠. 근데 윗꼬리 아랫꼬리에서 도치 형태, 이제 추세가 이제 균형점을 맞추는 그런, 오늘 이제 매물 그 기관 외국인들을 순 매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그 양봉 전환시켰다는 거, 시간의 하한가 대비해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가 수급이 강했다. 저희 이제 나노미스타트에 그 바이오 관련된 뉴스, 중요 뉴스들을 이제 정리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오늘의 바이오 뉴스 이제 이 사이트 그냥 무료 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입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플러스권 낸 이유, 그 셀트리온 제약이 앞으로 좀 가치 증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밸류업을 위한 어떤 액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겁니다. 졸레오, 스텔라라, 아일레아 바이오 이제 3종 바이오시밀러 국내 출시해서 뭐 이런 내용들, 뭐 모르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기사 나오면서 좀 흐름을 또 보여줬고, 에비엘 바이오도 이제 선택과 집중이죠. 우리가 이제 주말 상간에 봤던 회사 측의 이제 대응 발표들을 봤을 때 결국 이제 한정된 어떤 자원 내에서 효율적인 어떤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ABL 501 같은 경우는 후속 임상에 대해서는 좀 일단은 잠정적인 중단을 하고, 그 4BB 이중항체, 또 이중항체 ADC, 또 BBB 셔틀 플랫폼에 자금들을 좀 집중하겠다, 역량들을 집중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오늘도 저가 매수가 활발히 들어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악재였다면 오늘 음봉으로 마감시켜야죠. 그리고 시간의 하한가 정도, 그리고 그 이상에서 하락을 한 채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 자체, 쭉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특히나 이제 양봉이 전환됐다는 것 자체는, 오늘 기본적으로 장 시작하면 매도하는 매물이 나올 텐데 그걸 받아가지고 더 끌어올렸다는 거기 때문에, 더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힘의 균형이 양으로 끝났다는 거잖아요. 양봉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스마트한 머니들은 악재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래서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야 저거 뭐 임상 중단하는 거 미리 알고 이제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판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루머가 일시적으로 돌면서 그냥 이제 패닉셀 같이 시간에서 이제 금요일에 시간 외 거래에서 발생하면서 시간의 하한가가 왔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에서는 그 비이성적인 이런 그 호도 같은 것들로 인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뚜렷한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오주들에 대한 학습이 치밀하게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기업 측에서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이제 알 것이고, 오늘 오히려 이제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아마 매수를 했을 거예요. 저가 매수. 이거 저가 매수 기회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게 뭐 갈 겁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걸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 지혜로운 어떤 판단을 할 필요가 있죠. 이제 지혜롭다는 표현을 하는 게요, 우리가 이제 분석적인 면에서 보다 더 이제 시장 친화적인, 시장에 입각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회사 측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했고, 또 오늘 시세는 그 적극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마무리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뭐 바이오 뉴스들은 매일마다 이렇게 나눔인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석을, 이제 자료를 모아드리고 이렇게 이제 드리니까요. 나눔인사이트라는 제가 만든, 또 이제 여러분에게 유용한 이 공간 플랫폼 안에서 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후기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고요. 지난 또 일요일 날에는 이렇게 또 그 이제 방사성 의약품 시장에 대한 스터디를 또 깊이 있게 했어요. 퓨처킴이라는 기업과 함께.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00장이 넘는 PPT, 120장이죠.
되게 저도 재밌게 공부했어요. 근데 이런 분야가 있구나, 이런 분야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게 어떤 원리구나, 우리가 이 방사선 방사능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이제 뭐 논문도 찾아보고 해서 이게 안전한 거구나. 그리고 야, 이거 ADC보다 안정성이나 또 효능면에서 더 파워풀한데? 네, 뭐 이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고 해서 되게 저도 재밌는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저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바이오 기술들, 또 이제 때론 뭐 반도체라든지 또 2차 전지 관련된 기술,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런 기술들을, AI 기술들을 공부하면서 시대를 이제 남보다 앞서서 준비하고 시대 성장주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학습과 교육의 공간과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한 종목이라서 아마 이번 공시에 대해서 아마 현명한 판단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투자의 성과를 계속 누적적으로 만들어주고 결국은 좋은 어떤 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리온 한번 좀 얘기할게요. 그 시장이 이렇게 뭐 업종에서 조정이 좀 나왔잖아요. 뭐 이런 구간에서 사실은 이제 이 셀트리온의 저가의 어떤 기회, 밸류의 어떤 매력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바이오주들 대비해서 최근에 시세가 더 눌려있고 오르지 못한다는 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계속적인 기회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그 약물, 이제 신약이잖아요. 이게 진펜트라라는 신약의 매출에 대한 예상과 전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증가,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우리가 그렇게 나올 확률이,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게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게 약간 시간차는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이걸로 이제 그 정맥주사제를 맞던 사람들이 SC로 맞게 되는 어떤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고, 그 관건에 있어서는 또 이제 뭐 효능이 이제 중요하겠지만 효능적인 부분은 데이터성으로 다 나와줬고, 또 PBM에 등재된 부분이 일단은 3대 PBM 다 등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시장 커버리지가 75%까지 올라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3분기부터 뭐가 되냐, 이제 PBM의 그 환급의 개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매출의 증가가 3분기부터 급증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률 높게 예상할 수 있다면 결국은 내년을 향한, 내년 이제 온기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조단위 가까이 이렇게 조단위 넘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뭐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의 문제지, 이제 조단위 매출의 흐름으로 전개될 거기 때문에 그 진펜트라 매출이 나오는 부분은 밸류를 다르게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밀러는 계속 그 가격이 인하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매출이 이렇게 막 예를 들면 5천억 찍혔다 하더라도 그거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펜트라 매출은 약가를 인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량물도 없고 신약 이제 인정받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죠. 그래서 SC라는 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는 결국 진펜트라 매출에 대해서는 퍼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매겨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기업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이익의 성장기로 진입한다는 이 명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단지 지금은 수급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수급이 좀 꼬인 상태이고, 최근에 합병에 대한 부분까지 수급이 다소 좀 꼬였던 부분들이 이제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결국 이제 개인들이 이런 그
대거 이제 좀 들어오거나 이런 어떤 부분이 사고팔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메이저 손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다른 종목보다는 더 필요해요. 그게 결국 시세가 좀 느리거나 좀 후순위, 시세적인 어떤 흐름이 후순위인 이유죠. 셀트론의 수급의 구도를 보면 최근에 보더라도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메이저들은 이 종목에 대한 베팅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바이오 업종이 조정받을 때, 뭐 지수 자체가 좀 조정받을 때 셀트론이 이제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 구도는 뭐 보지 않아도 보이죠?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이제 대거 집중되는 흐름들을 보였고, 코스피 쪽에서 LG엔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프침, LG화학, 삼성, SDI까지 뭐 1위부터 5위까지 다 2차전지 기업이 쌍매수, LG전자 이런 기업들도, 코스모신조스, LNF 이런 기업들 껴있고요. 코스닥에서도 보시면 에코프로베, 맹캠 뭐 2차전지 기업들이 2차전지 기업들이 많지가 않네요, 오히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수급 구도는 2차전지 기업들의 강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고, 하여튼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바이오 업종의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 2차전지는 바닥을 확인한 어떤 흐름들과 함께 오늘 급락한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히 파악하고 그 중에서 이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좀 스스로 한번 학습 스터디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준과 이론을 가지고서 그거에 입각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을 사야 되고 막 추천하고 막 리딩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동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감사합니다.